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 48분입니다. 미국 반등에 힘입어서 유럽과 아시아 전부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금융시장을 둘러싼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주식시장 반등에 우호적인 조건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달러, 그죠? 달러가 조정 중이다. 긴축 우려, 전쟁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우상향하던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중요한 저항 터치하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지금 제가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상승 추세 중이고 상승 추세가 끝난 거 아니고 상승 추세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하락하는 거니까 조정이다, 눌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증시에 부담이 되던 강달러가 약간 쉬어가고 있고 또 그리고 증시에 부담을 주던 또 한 가지 요소가 뭐예요? 이거죠. 금리.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다가 지금 이제 쉬어가고 있고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두 요인들, 지금까지 증시에 부담을 주던 요인들, 달러와 금리의 상승이 조금 주춤하니까 주식시장은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죠? 이렇게 잘 오르던 긴축 우려, 뭐 인플레 심각하다 이래서 막 오르던 이 금리도 최근에 너무 좀 상승이 좀 과했는지 좀 쉬고 있다. 이런 점들이 아무튼 시장의 우호적인 요인이 아니겠느냐 싶긴 합니다. 글쎄요, 뭐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뭐 모든 게 꼭 뭐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시장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조건들은 주식시장을 둘러싼 저런 매크로적인 요소들은 일단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며칠간요, 특히 이번 주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봤고 오늘 밤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어떤 그죠? 장중에 미국 주식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는 일단 없어 보여요. 잠시 후에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라고 요게 고용지표가 발표되긴 하는데 솔직히 뭐 시장에 별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딱히 서프라이즈나 쇼크가 아니면 영향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여기 있는 뭐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솔직히 별로 시장에서 주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영상 녹화 시작하기 조금 전에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오늘 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가 이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건 물론 유럽의 이벤트입니다만은 유럽의 통화정책회의니까 그래도 좀 나름 좀 중요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간 이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나서 뭐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7시 45분에 끝났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8시 45분에 저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끝난 지 7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회의에서 무슨 일들이 오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식시장 뭐 각종 금융시장은 조용합니다. 딱 하나 그나마 좀 격렬하게 반응을 한 게 있다면 요거 유로화가 조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유로화가 저 회의 끝나자마자 상승하던 거를 전부 다 되돌리고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유로화가요. 이렇단 얘기는 달러 강세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로존 쪽에서는 또 뭐 약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조금 더 공급해야 되고 경제 회복에 자신이 없고 인플레는 심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로화가 내려오고 있는 게 일단 저 회의 직전에 나타난 눈에 띄는 변화이긴 해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조용합니다. 주식시장도 큰 변동 없고 대부분 원자재들도 조용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금리 같은 경우도 딱히 뭐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어떤 반응이 없이 그냥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그나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이벤트가 생각보다 조용히 지금 끝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 내용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유럽이나 한국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일단 그죠?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미국 상승 마감했으니까 다 같이 올랐어요. 그렇지만 올랐다 해도 일단 여전히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뭐 다 넘어선 건 아니고 여전히 어떤 한국과 비슷한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어디 자리인가요? 제가 한국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자리가 358 뭐 이런 자리, 코스닥으로 치면 뭐 현물지수 기준으로 1300 정도 되는 이런 자리들인데, 이런 자리들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들까지 지금 이제 유럽 일본 증시, 중국 증시들이 대부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상승 마감했는데 그런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그런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저항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일단 저항을 의식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마감했으니까 뭐다? 저항을 의식했네. 그러면은 숏 포지션 한 숟가락 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감되는 걸 보고 장 마감되기 직전에 한 숟가락 얹으시든지, 아니면 이걸 다 확인하고 오늘 밤 미국까지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뭘 한 숟가락 더 얹으시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오늘 이래저래 한국 증시는 저항을 확인했다, 이 정도 이야기면 다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게 좀 재밌죠. 삼성전자 같은 게 쭉 그 하락 추세 중에 잘 하락하다가 급등을 한번 하고 나서 그 상승을 거의 다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확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봐서 확실히 하락 추세 중에 급반등은, 이유 없는 급반등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오늘, 그죠? 이런 점들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오늘 만기일이었죠, 그죠? 네, 오늘 하여튼 만기일이었어 가지고 하여튼 시장이 어제 난리부르스를 쳤고, 오늘은 좀 어제 난리부르스 쳤던 거에 대한 피로감인지 조용하게 그냥 마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25원, 그죠?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 해야, 이 자리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붕괴가 됐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이런 중요한 라인 좀 붕괴됐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정 중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자리 붕괴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속도가 좀 늦춰지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간 일단은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락했다고 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 강세로 간다, 이건 아니고, 아무튼 여전히 그런 깝깝한 구간 안에서 힘겨루기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거 정도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무튼 특별히 그렇게 점검할 만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안화 같은 거나 한 번씩 좀 체크하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전환 돼 있고, 추세전환 돼 있는 와중에 무거운 저항을 만나가지고 이 저항을 어떻게 넘어갈까, 위쪽에 매물 소화하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일본 증시 중요한 라인 여기 있는데 아직 중요한 라인 부근에도 못 왔고, 예를 들면은 상해종합 이런 것들 중요한 라인 부근에서 또 어딘가 이제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아무튼 다들 깝깝한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아무튼 시장은 이렇게 그냥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중이고, 그 하락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지 않는 선에서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한번 모양만 체크해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유럽 같은 경우도 여기 중요한 라인이 여기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일단 이 라인 밑에 있긴 하다.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이긴 하다. 하락 진행 중에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지지력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이 한국 증시 이런 거와 다르게, 한국 증시는 지금 오늘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지력을 지금 2, 3거래일 동안 확인한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감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저항이 아니고 지지력을 확인하는 꼴이 돼서 이 자리가 단기 바닥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 4월 12일 날 전일 나왔던 하락을 거의 되돌렸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좀 제법 많이 만들어지긴 한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 밤에 뭐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이거를 어제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탄력적으로 올라올 거냐, 아니면 어제 양봉도 속임수였고 여기서 다시 양봉을 되돌릴 거냐,
이런 점들을 오늘 밤에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밤에 특별히 할 게 있겠냐, 일단 할 거 없을 것 같다. 충분히 주무시고 뭔가 하시고 싶으시면 탄력적으로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해서 숏포지션 비중 줄이고, 숏포지션을 비중을 굳이 줄이시고 싶으시면 새벽 5시 직전에 일어나셔갖고 미국 장 마감하기 직전에 일어나셔서 그거 이제 그때쯤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장 마감 때까지 충분히 보시고 움직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중이고 일단은 뭐 다양한 고점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또 다른 고점을 일단 하나 만들어낸 거니까 이번에 반등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어딘가 못 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락 추세니까 그렇게 생각 갖고 일단 반등 올라오면 뭐 수익이 좀 까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아직까지는 볼 수 없으니까 계속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죠? 오늘 밤에 상승하든 하락하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도 딱히 뭔가를 할 만한 날은 아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요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앞으로 좀 더 올라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밤이 뭔가 할 날이냐, 그렇지는 일단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라인들도 아니고요, 딱 한가운데 애매한 자리 떠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뭘 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가만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이거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빅스 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번에 빅스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더럽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더럽게 올라가는 게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이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오늘 밤에 빅스의 움직임을 좀 잘 보자고요. 얘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상승 채널형을 만들면서 더럽게 이렇게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오늘 밤에 얘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어떤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더럽게 올라가기로 마음 먹는다면은 또 다시 그 2월달에 3월달에 보여줬던 그런 그 찌질찌질한 그런 하락장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의 움직임을 좀 잘 보자고요. 오늘 밤에 지수가 상승하면 그래도 이 빅스가 좀 죽으면서 그래도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 또 다시 미국 지수가 어딘가 고점을 만들러 갈 수 있겠구나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이 오늘 밤에 다시 하락 되돌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저분한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생긴다라는 거, 요 정도를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특별한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런 점들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전쟁 이슈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전쟁 이슈 관련해서 어쨌든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으나 일단은 뭐 보시면 이 핀란드 국경으로도 러시아 군대가 이동하고 있다, 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죠? 전쟁이란 이슈가 쉽게 그렇게 끝나고 있지는 않네요, 그죠? 이런 와중에 원자재들은 계속 그래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죠? 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국제유가 같은 거 얘네가 확 추세가 죽으려면은 엄청난 오버슈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엄청난 오버슈팅을 주진 않았다라는 거, 아직까지 주진 않았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좀 일단 눈에 띕니다. 아직 상승에 대한 잠재력, 급등에 대한 잠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금값 같은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안전자산류, 하여튼 전쟁 때문에 급등했던 이런 친구들이 아무튼 좀 최근에 급등했다가 이 피로감 소화하고 나서 또 올라갈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얘네가 또 움직인다면 시장은 또 불안해질 수도 있겠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달러와 이 채권이 너무 좀 급하게 움직인 감이 있어서 얘네가 속도 조절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체크를 했고요. 뭐 다른 거 오늘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네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